들어드는 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폐업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예. 폐업한 분들이 다시 또 창업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죠? 예, 창업이 그렇습니다.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가 가격은 안 떨어지고 되려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창업에 어느 때보다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창업은요? 자, 이번엔 자판기 창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예. 커피 자판기 같은 그런 자판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자판기 창업을 소개해 주신 까닭은요? 이 옆나라 일본을 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인건비가 치솟았어요. 그러면서 자판기 천국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구조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판기나 무인 상점이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판기 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인데 우리나라 자판기 보급률이 1000명당 3.2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판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판기 사업의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판기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자판기 사업자는 총 13,000여 개로 그중에 50%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사업자는 주로 음료와 스낵, 과자 등을 판매하며 최근에는 라면, 도시락, 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약 21만 대의 자판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자판기 사업자가 1만 5천 곳으로 이 중에 70% 이상이 편의점이나 마트 등 유통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판기 창업에는 어느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든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 비용이 자판기 종류, 설치 장소,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판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을 중고로 구입하면 10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만 비싼 것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있습니다. 게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외에 기타로 설치 비용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음료라든가 상품 구입 비용은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 자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15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싼 기계를 구입하시면 제품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판기 사업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음료 자판기, 식품 자판기, 기타 자판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음료 자판기는 가장 일반적인 자판기가 음료, 커피, 주스 등을 판매합니다. 식품 자판기는 라면,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요. 기타 자판기, 의류, 잡화, 전자기기, 꽃, 책, 고기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기타 자판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의류나 잡화를 살 수 있는 자판기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타 자판기도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꽃 자판기 같은 게 있어요. 꽃 자판기는 꽃을 판매하는 자판기인데 이 경우 꽃을 망가지지 않도록 냉장고 형태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 자판기는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옷 자판기도 있어요. 옷 자판기는 옷을 판매하는 자판기인데 옷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패딩처럼 바로바로 뽑아서 살 수 있게 돼 있고. 구겨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겨져도 되는 옷들. 그런 옷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바로바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신발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신발 자판기는 신발을 판매하는 자판기인데 신발 자판기는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신발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넣으면은 고기 딱 열어서 그것만 바로 사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이렇게 사게 되나 보죠. 그렇죠. 그냥 그런 식으로 단가가 좀 높은 것도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자기기 자판기도 있어요. 전자기기 자판기는 좀 생소한데 그러니까 아주 비싼 노트북, 패드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케이블, 메모리 카드, 충전기, 배터리 이거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만 이제 주로 파는 자판기고요.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전자상가 같은 유동인구 많은데 이게 놀이시설 같은데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 거 파는 게 있고요. 고기 자판기도 있어요. 저기 횡성 한우도 있어요. 거기 가시면 횡성 한우 고기 자판기 파는 데도 있는데 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로 고기를 파는 그게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카드를 넣고 자기가 이제 번호를 누르면 거기 자판기를 빼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책 자판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게 책을 판매하는 자판기로 역이나 공항같이 대기 시간이 긴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베스트셀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별의별 자판기가 다 있네요. 예. 그렇다면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자판기는 어떤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음료수 자판기와 간식 자판기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는 더위를 피해서 봄, 여름, 가을에 매우 인기가 있으며 간식 자판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는 자판기도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자판기를 선택하느냐는 창업자의 입맛과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자판기들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자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자판기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판기의 종류는 판매 지역, 상품 종류, 고객층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나 학교 근처에서는 자판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음료 자판기나 식품 자판기가 적합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계속 뭘 사 먹으니까요. 반면에 사무실에서 자판기 사업을 한다면 라면,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식품 자판기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자판기에서 뽑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땅이 뭐 몫이 좋은 곳에 있으면 그냥 설치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땅에 또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땅 주인과 어떻게 좀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 자판기를 설치할 때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금액은 자판기를 설치할 위치나 자판기 판매할 제품의 종류, 자판기의 크기 및 땅 주인과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협상력. 일반적으로 자판기 설치 비용은 월 50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일단 설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비를 주는 이유는 그냥 자판기를 덩그러니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판기를 어디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 콘크리트를 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땅 주인에게 자판기 설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로열티, 무상임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무인 커피 매장 보면은 예전에는 뭐 자판기가 그냥 길거리에 있었다면 요즘 매장 안에 들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길거리에 있는 거는 한 100만 원 비싸봐야 이런 거고요. 들어놓는 거는 이제 몇 천만 원짜리들이에요. 그러게요. 커피도 뭐 종류별로 카페에서 하는 커피 종류가 다 있습니다. 말이죠. 네. 자, 월세는 한 달에 뭐 일정한 금액을 주는 방식일 테니까 이해하겠는데, 로열티와 무상은 어떤 방식이죠? 자, 로열티는 그 자판기에서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에 따라 땅 주인에게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10%인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상임대인데요. 전 이게 처음 듣고 놀랐어요. 왜 무상임대를 해주지? 근데 땅 주인에게 자판기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판기에서 판매된 제품의 순수익을 전액을 땅 주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대신에 공급하는 물건값을 받는 방식인 거예요. 이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냉장고들 있잖아요. 그거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은 일정 회사에서 그 물건만 써야 되는 거죠. 무상으로 냉장고나 자판기를 공급받고 물건을 그 회사 것만 팔아야 되는 조건인 겁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고 다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고 이제 사업을 접는다 그러면 도로 회수해 오는 방식인 거죠. 괜찮겠네요.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자판기 창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자판기 창업을 해서 몇 가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판기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고요. 또한 식품 등의 건강에 관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취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판기 운영에 따른 세무 처리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판기 창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판기 창업 후에도 유지, 보수나 관리는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판기는 기계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판기 내부의 먹거리, 음료수 등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따라 자판기 창업 후에도 유지 보수와 관리는 중요하고요. 또한 자판기를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줘야 돼요. 이게 커피 머신 같은 거 엄청 더러워요. 그 안에 청소 안 하면. 근데 그걸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오는 물건을 먹고 사람이 탈이 났다. 그럼 이건 고속감인 거죠, 완전. 그렇죠. 네. 그럼 혹시 자판기 창업에 있어서 어떤 자격 같은 게 따로 필요할까요? 특별한 자격은 없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창업 전에 관련 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자판기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판기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판기 창업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자판기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판기를 설치할 위치에 따라 다른 관할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을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자판기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사례를 들어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를 들어 음료수 자판기 한 대를 설치를 했어요. 네. 한 개의 음료수에 1,000원을 판매를 한다면 하루 평균 50개의 음료수가 팔리고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낵 자판기를 설치해 한 개의 스낵을 1,500원에 판매한다면 하루 평균 30개 정도 스낵이 팔리고 매달 13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거기 다 수익인 게 아니라 물건값 줘야죠. 거기다가 제가 이제 관리하는 인건비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이런저런 걸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안 들거든요. 또한 자판기 수익은 또 이제 땅 주인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50에서 100만 원. 그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설치 장소, 제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판기를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와 예산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판기 창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장점은 전번에 첫 번째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두 번째로 운영이 간편하다. 세 번째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건비가 안 든다. 이거고요. 단점은 수익이 불안정하다. 또한 자판기 설치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좋은 자리를 들어가면 비싸다. 자판기를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든다. 고장나면 이제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자판기 도난 및 파손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아예 그 동전이나 현찰을 안 받는 자판기가 많아요. 카드만 받는 것도 많은데 문제는 안에 물건이 있다 보니까 파손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깨지 그걸 하고 나면 몇백이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CCTV를 좀 설치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오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왜 밤중에 갑자기 와서 털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기 쉽지가 않죠. 이런 자판기 사업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이게 초기 비용이 안 들다 보니까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장사가 안 되면 결국 빚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사업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가 확실하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몫이 좋은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발이 넓어서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곳을 계약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유효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비교 우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창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자판기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